러시아 목장의 신기영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통, 100도가 넘는 진통 더위에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기독교를 접촉해가지고 교회에 나간 것은 지금으로서 한 77년도 전인 여기에 제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 있는데 여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광년 유치원 졸업식 기념 소화 13년 3월 20일 소화는 일본 해 속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해 그게 아마 1938년이 7년인가 8년쯤에 우연히 이 사진이 여기 있는 제 동창생한테서 보내왔습니다. (1937년) 38년 그때는 대동아 전쟁 말하자면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서당에 1년 가서, 서당이라는 건 여러분 못 들어보신 적도 많겠지만 서당이라는 건 방 하나에 10월 훈자, 10월 선생님이 한 20-30명 생도들을 놓고서 천잠 하면서 따지 가문에 누렁하는 그 천잠에서 시작해서 그 옛날 한자 진짜 한국식 그 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거기에 제가 1년을 다녀서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면 1년 늦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2년 되니까 그때 일본 총독부에서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한테 조선말 가르치지 말라 해가지고서 조선어 그 과목 있던 것도 다 폐지하고 그때부터 조선말을 한국말을 학교에서 하든지 하게 되면 발견되게 되면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1945년도에 일본이 결국 힘이 빠져가지고서 힘이 기어가지고서 일본이 지고 말았습니다. 1945년 우리 한국이 바라던 독립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건데 1945년 그때는 정말 진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일본이 한참 그거 하다 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매를 대신 옛날에 우리를 때렸는데 그때는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매를 얻어맞는 신세가 됐고 서울에서 한국에서 쫓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한국은 소련군이 이북에 진주하고 미군이 이남에 진주해서 이남에는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북에는 같은 해 1948년 이민공화국이 설립됐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지만은 여기서 끝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948년도 각각 남쪽에 북쪽에 각각 다른 민주주의 정부와 이북에는 공산당 정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북에서는 김일성이가 마적단 해가지고서 소련군의 일부 지대로 유지했는데 한 2년 동안에 소련의 탱크와 야크 비행기를 먼저 받고 또 중국에서 모택동이가 1949년도에 국민민을 다 파괴하면서 중국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원형들의 악마들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무장을 단단히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낳자마자 남쪽 군대를 쳤습니다. 그것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날입니다. 2차 대전 일본이 12월 8일에 12월 8일 일요일 아침에 진주만을 불이 공격한 것처럼 김일성에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아침에 쳐내려왔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일하면서는 저 점심은 우리가 공격을 하면은 이불 공격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 그런 헛된 소리만 하다가 결과적으로 불의에 침격을 받아가지고서 사흘 만에 서울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에서 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서 후퇴하는 국군과 경찰을 따라서 한강 다리가 그날 6월 28일 새벽에 끊겼습니다. 다리가 그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요새는 한강 다리가 30개 된다는데, 그래가지고 이남에 가가지고서 쫓겨다 가보니까 대전, 대구, 그 다음에 부산을 가서 부산에서 군대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육군에 속해가지고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속한 데가 육군 3사단, 포병 3사단 65포병연대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일주일 동안 닷새 동안 총 소지하는 거하고 총 쏘는 거하고 5방 쏘았는데 그것이 전부 우리가 훈련받은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청에 배치해가지고서 막 도착한 미군에 속해가지고서 이따가 내가 군대에 한 22년 동안 처음에는 낙동에서 싸우다 그 다음에는 원산 상륙, 그 다음에 한경남도에 있는 장진호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12월 24일 1950년도에 흥남에서 마지막 배 타고서 내려와서 부산에 와서 다시 그때 중공군이 경기도 오산까지 쳐내려왔는데 경기도 오산에 가서 중공군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탈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동두천, 연천 그쪽으로 쳐 올라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후퇴했고 그러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온 것이 1953년도인데 여기 아마 53년대 이후에 나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시카고 이때 한국 사람이 한 100명 살았는데 학생이 한 7, 80명,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 사는 분이 한 10명, 10명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여기 요새 지연합감리교로 알려진 그 교회가 그때는 감리교로서 하나밖에 여기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시작해서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몇 군데 다녀봤는데 그러다가 따지기 좋아하는 제가 결과적으로 해답 없는 것이 많았고 또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빠가지고 제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건성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번이라는 것보다 한 10여 년 전에 제 경북중학교 동창 후배인 정광훈 장로와 그분의 사모 정양수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권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도 한 번 와봤지만 한두 번 와봤지만은 그 다음에 그분들의 권면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목장에 나오게 됐고 러시아 목장의 색다른 이때까지 다녀본 교회가 아주 완전히 다른 또 우리 권 목사님이 열정 가지고서 교회에 심호하시는 걸 보고서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 목장에는
정말 신실. 제가 신실하는 그 글자를 들은 지가 그래 오래 안 됩니다. 진짜 신실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멤버인 러시아 목장, 딴 목장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러시아 목장은 아주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제가 신앙적으로 방황을 하다가 일생에 다시 않고 지금 8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은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고 방황할 시간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건 또 여담이지만 우리 한국에서 이병철 씨라면 누구나 모를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작년에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기독교 아마 천주교를 접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24개 지문을 작성해가지고서 가까이 아는 그 천주교 고위층에 그 지문서를 제출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사날 요것만 보지 않았으니까 그 해답을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 24가지 질문서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명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몇 사람을 거쳐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해답하는 작업을 맡은 분이 차동엽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분 대답이 증명서를 띄들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틀림없지 않는 증명서를 띄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이병철 씨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증명서 못 받고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나도 증명서 바라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증명서는 저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님 정말 영접하고 모든 것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이상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요. 네. 이제는 그렇게 따질 필요도 없고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봤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결정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간단해요. 뭐 그렇게 옛날처럼 따지고 모시고 한 필요도 없고, 또 그런 성격이거든. 이 세상에 증명서 뛸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너무나 많다고요. 그렇지만은 그 증명서 띄지 않는 사실인 것은 우길 수 없는 사실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저도 순종하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제 신앙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참고로 들으시고, 또 그리고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제 완전히 순종하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놔서 순종하는 그런 식으로 이 여생을 마치고자 합니다.